저희가 지금 동기부여 코칭 전문가 과정을 열었고 4분으로 시작한 이 과정이 6분으로 늘었습니다. 재미있게도 합류한 2분도 이곳에서 상담받으신 어머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6분이 열렬하게 공부 중이시고 제가 첫 수업을 했고 표선생님이 이번 주에 첫 수업을 했는데 우리의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왜 수업에 합류했냐?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1부터 100까지 넘버링이 돼 있는 그런 표입니다. 이 넘버링을 왜 했냐? 1부터 100까지는 나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100세 시대에 이러면 현실감이 없어서 제가 이걸 넘버링을 해서 숫자판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40대 기준으로 표를 하나 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색깔로 좀 표시를 해봤는데 보통 1살, 2살, 3살, 4살, 5살 뭐 이때까지의 경험은 어떤 인간으로서의 주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뺀다라고 보면 더 작아지겠지만 이것까지를 다 포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26, 여학생 같은 경우에 26살까지는 부모 밑에서 학습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습하는 나이죠. 대략 평균 잡아서 27부터 경제활동을 했다고 치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기점으로 30 이전의 경제활동은 결혼 준비에 썼고 뭐 흥청망청 썼고 뭐 생각 없이 20대에 그렇게 보냈다는 걸 감안하면 성인으로서의 삶은 나이 30부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40대인 어떤 어머님이 26살까지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 49이십니다. 이 어머님이 여기다 표시를 하신 게. 그래서 제가 27부터 넘버링을 또 해봤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경제활동을 했냐? 직장 생활을 했든 안 했든 남편이 경제활동 해오는 걸로 내가 그걸로 재산을 증식했고 자식을 교육시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보니까 1부터 넘버링을 해보니까 23년 했더라고요. 그러면 26년은 공부하는 데다가 시간을 썼어요. 유치원도 다녔고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녔고 대학 다녔고 26 지나서 경제활동을 한 게 23년입니다. 근데 40대 후반 49이네요. 문제는 자 50이 된 때부터 남은 칸수가 보이십니까? 제가 이걸 가지고 어머님들이랑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어머님이 박사님 끔찍해요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0부터 100살까지를 따지니까 전체 100칸 중에 이제껏 49세인 어머님이 사는 인생은 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물음표 3개를 찍었네요. 이 물음표 3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어떤 어머님은 세무공무원으로 종사하고 계시고 예를 들면 어떤 어머님은 교사이시고 어떤 어머님은 그 회사 대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어머님은 의사이기도 하고 어떤 어머님은 자영업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다양하죠. 직업군들이. 근데 직업과 내가 같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직업과 나는 다르죠. 그 직업을 그만뒀을 때 나는 더 이상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내가 가게문을 닫고 나면 난 더 이상 자영업자가 아닌 것처럼 내가 은퇴하고 나면 난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였던 누구누구인 거죠.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라 해서 그걸 직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직업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벌어야 직업입니다. 자, 49입니다. 49. 51칸이 남아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제가 물음표 3개 찍어서 물었습니다. 이 어머님 고민이 너무 깊어지셨죠. 박사님 어떻게 살죠? 저한테 물으시면 안 되죠. 어떻게 살 건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셨다면 이제부터 고민하셔야죠. 제가 이런 그 동기부여 혹은 진로 코칭을 해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나이로 61세입니다. 그러면 제가 30부터 61세라고 따져도 나이 30부터 칸수를 지으면서 61세, 올해 61세. 근데 올해 이제 시작이니까 60까지 따지면 전 딱 30년 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100세 시대라고 따지면 전 이제 반 왔습니다. 이제 반환점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30년 일했는데 이 30년 일하는 동안에 직업이 몇 번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과외 선생이었고 학원 원장이었고 학원 강사였었고 그러다가 공부방 선생님도 해봤고 입시 학원도 운영해봤고 대학원생이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30개의 칸이 지났는데 90까지만 산다고 해도 30개의 칸이 더 남아있네요. 어떻게 살까? 전 이 고민이 이미 끝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등도 없습니다. 다만 가끔은 이제 겨우 30년 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30년 오면서 지친 이유는 이 답을 찾는데 제가 너무나 많이 지쳤기 때문입니다. 나도 여전히 엘리트주의에 깊게 함몰돼서 가르치는 아이들을 스카이 보내야 된다는 생각 하나를 가지고 쥐잡듯이 애들을 잡았던 학원 선생이었고, 그 시기를 지나서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내가 옳지 않았던 걸 인정해야 됐었고, 그 무수히 많은 경험들이 오늘의 나를 이끌고 오도록 내가 너무 많이 지쳤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은 어머님들을 앉혀놓고 저는 상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득하고 교육하고 협박하고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무수히 많이 강의하고 이러는 과정에 제가 많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만하고 싶어라는 지침이 제 삶에 있다는 걸 적지 않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왔다 가신 어머님이 2년 거의 다 돼서 오셔서 박사님이 그래도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 씨앗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지요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에 또 용기를 얻긴 했습니다만 제 인생도 30칸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때 아이들의 100세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7세를 기준으로 17칸입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걸 따지기 시작하면 한국 나이로 따지면 8세인가요? 그렇다고 해도 9칸밖에 이 아이는 교육에 접속돼 있지 않았습니다. 유치원은 빼더라도. 근데 불행한 건 여기서 어머님들이 자꾸 간과하시는 거, 이 9칸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3칸을 다 드러내 보십시오. 다 3칸을 삭제해버리고 나면 이 아이가 학교 생활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건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17입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이 17인 아이들을 어른 취급하시면서 너네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 너 20살 넘으면 독립시킬 거야. 너 20살 넘으면 지원하지 않을 거야. 너 정신 차려야 돼라고 협박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의 인생이 18부터 시작해서 100세까지 인생이라고 따지면 몇 칸이 남아 있습니까? 83칸이 남아 있습니다. 끔찍하시죠? 83칸. 지금의 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은 83칸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70칸의 인생을 살아야 되고 90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부모는 이 먼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할 뿐이지 이 먼 미래에 70 몇 칸이 남아있고 80 몇 칸이 남아있는 자식의 인생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할까? 이 아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답일까? 도대체 내 아이에게 있는 강점은 무엇인가? 내 아이에게 있는 위대함이란 무엇인가? 도대체 이 엄마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이 아이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넣고 계신 거죠. 어디에? 이 아이를 교육시켜 줄 곳에. 오늘 다녀가신 어머님이 거의 만 2년 만에 오셔서 아이를 다시 맡기시겠다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사님, 아이가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게 제 눈에 보입니다. 근데 그 철학적 사고의 기반이 마음숲이었습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고민을 끝내고 아마 자기 진로를 찾기를, 그리고 이 아이가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어머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오셨다고 저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83개의 칸수가 남아있는 내 자식에게 넌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지. 인서울대학 가야 돼. 이러면 어머님들은 이 아이에게 남아있는 83칸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50칸의 인생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면서,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 많은 부모들이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리고, 그래서 주식이 5,000포인트 간다 그러니까 모두 다 주식에다 또 몰빵하고 있는 거, 믿을 수 있는 건 돈밖에 없다고. 다시 묻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50개의 칸수를 책임져 줍니까? 돈이 많고 성공했는데 왜 인생은 공허합니까? 왜일까요? 그 왜일까요에 대한 대답조차도 이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못하실 겁니다. 제가 동기부여 코칭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중에 저하고 교육을 안 받으시거나 저희에게 상담을 오시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모두 다 저희 사무실에 열렬하게 접속돼 계셨던 어머님들이 인생 2막을 열겠다고 시작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아마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찻집 오픈을 하실 겁니다. 제 눈엔 그런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누군가는 이걸 끝내고 나면 영어학원 옆에 아이들 동기부여를 하는, 전문으로 하는 또 다른 아카데미를 오픈하실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어머님들은 아이가 마음이 아파서 여기 접속했는데 왜 지금 이 늦은 나이에, 좋기 평균 연령이 한 49세 정도 되는데 이 늦은 나이에 그들은 대학원도 아니고 왜 여기 와서 이 공부를 하겠다고 결정하셨을까요?
대학원은 여러분에게 니네 인생 이렇게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머님들의 안에 있는 스트렝스, 강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돕는 질문을 드릴 뿐인 거고, 어머님들은 어머님들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발견할 것이고, 여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아이들의 위대함을 발견해 가실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합류하신 대구의 어떤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 학기에 어느 대학원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이, 제 안의 내면의 목소리가 이건 아니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동기부여 코칭 전문가 시작하셨다는 영상을 보고 늦었지만 합류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들어와라. 1회 수업한 건 녹화본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합류하셨습니다. 뭐를 찾기 위해서? 네, 나머지 50칸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어쩌다 한 번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어쩌다 한 번이 365일이 계속될 수는 없겠죠. 이제 100칸을 그려보십시오. 이 사각형 종이에. 그리고 나는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보십시오. 몇 칸까지 나는 공부했는가? 그리고 몇 칸까지 경제활동을 했는가? 내 남편은 몇 살까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노후자금 이러는데 그 노후자금이 만들어진다 한들 60 넘어서 앞으로 남은 30칸이 될지 40칸이 될지 모르는 이 남은 시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시골에 가서 농사 지면서 그렇게 30년? 그것도 쉬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뭔가 허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자꾸 뭔가 한다에 집중하고 있죠, 김지연이는. 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50칸. 무엇을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기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답할 수 없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집 사는 재미에 대출받아 집을 옮겨가는 재미에 사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이 땅에 20대 청년들은 10대 아이들은 여러분들처럼 대출받아 집 사는 재미로 집 하나 더 늘리는 재미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면 이 남은 칸수를 이 아이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안에 답이 없는데 내 자식 안에 답은 있습니까? 무거운 질문 던집니다. 동기부여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그렇죠. 돈을 쓰면서 아마 우리는 좀비처럼 살 겁니다.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공허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간간히 하면서 돈이 많기는 한데 소비조차 못하는 인간이 될지도 모르죠. 왜? 가진 걸 지켜야 되니까. 나는 이 빈칸을 어떻게 채우실 겁니까?